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코너를 건너뛰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옥죄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인들 제대로 털면 다 나옵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원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털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죠. 특정인을 지목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몽주 의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부산의 김세현 의원 이런 분들은 굳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털어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정치자금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선거법 자체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워낙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컸고 그 희소성도 지금보다 더 높았고 그 당시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무슨 사과박스로 돈들 다 나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선거하던 시절 그리고 동네에서 수건 한 장, 계란 한 판, 현금 몇만 원씩 돌리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던 시절의 선거법은 어떻게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실 온라인도 길이 많이 열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선거운동들이 가능해진 시점인데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자기들이 허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그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어떻게 걷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이 보좌관을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깨끗하게 정치를 하면 되지 돈을 뭘 쓸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1년 동안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제가 벌던 만큼은 가져가야 제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막히는 거죠. 예. 지역위원장으로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지역위원장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제 아이들의 치아를 교정하는 비용, 학원 가는 돈, 학교에서 교재비 등등 해서 어떻게 해도 들어간 돈이 있는데 게다가 그것이 월세가 됐든 아니면 집을 샀으면 은행에 빚을 갚든 이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도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이런 돈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다 마찬가지 한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현역 의원에게만 한정해서 그것도 액수도 1억 5천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돈을 걷어서 그것을 부정선거하는 데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그 액수의 10배에서 50배씩 불려서 처벌을 하는 조항도 생겨 있고 예. 사실 요즘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제라고 하는데 모두 다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녹음할 수 있는 시대라
사실 그런 식의 부정선거 운동을 하기가 예전처럼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즉 선관위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나머진 다 해도 된다.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잡아내면 되는 경우고, 그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운동도 바꿔야 되고, 정치자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형태 같으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후원금을 잘 대줄 수 있는 주변의 인맥이 풍부하거나, 특정 대학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 법대를 나와서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으면 변호사 한 사람이 500만 원씩 30명만 거두면 1억 5천을 걷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자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선의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쓰라고 준 친구의 돈만 받아도 사실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전부 다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구조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하기도 했고 또 예전에 실제로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후원금의 한도도 풀 필요가 있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지역위원장으로 있거나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따로 돈을 만들 길이 없으니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아주 돈을 잘 버거나 빌딩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저는 풀어야죠. 그래서 후원금의 한도를 늘리되 누구의 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액수 이상의 선거 운동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누구가 혹은 어떤 기업이 후원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 것이 중요하고 쓰는 과정에서 이게 정치 자금인 만큼 선관위가 모든 것의 액수를 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용카드로 해서 이러저러한 일로 썼다라는 것이 잘 입증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원들은 국가에서 국회의원 월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새로 신입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이것으로 생활비를 쓰면 이게 착복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구조는. 그러면 신인들에겐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사실 다름없는 거죠. 안 들키게 잘 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회찬 의원조차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던 선거법이라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회찬 의원만큼 깨끗하게 정치를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대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17반 10만 원씩 모아준 돈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인들을 발가벗기고 모욕을 주는 식으로는 한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요. 이런 토양 아래서는 본인의 주머니가 두툼한 사람이 아니면 정치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신진 세력에게 문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진보 정치의 표상이었던 분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이런 수사 결국에는 뭐 기소로 갈 수밖에 없고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당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한국 진보 정치의 표상이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진보 정치가
현실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진보 정치를 끌어내려서 국민들과 만나게 했던 것도 저는 노회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진보 정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노회찬 의원이 다칠 수 없었다는 것이 전 그 여린 마음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봐도 노회찬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나는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하고 항상 정의로워야 하고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의 편에 서야 한다.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돼야 한다. 이런 압박과 또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아니 좀 때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그런 뭐 할 말을 많이 잃게 만들고 드루킹 같은 직업적인 지지자들 이런 지지자들하고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담쌓게 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신 지지한다 이러면서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이게 불법 정치자금인지 혹은 뭐 정당한 후원금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자 그룹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잘 되긴 바란다는 마음으로 전달한 것을 어떤 대가를 받고 청탁을 했다라고 생각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을 저는 노리고 드루킹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 정치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 텐데 내가 좀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뭐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면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가 여부를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현행의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좀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회찬 의원 마지막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노회찬 의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보의 가치를 다시 이 현실에서 살려내는 일에 함께 좀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보낸 건데. 아이고. 네. 참.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